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벡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벡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함수라 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의 구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구조는요. 정의역을 보통 실수로 하는 이런 정의역 안에 있는 실수를 어떤 f라는 변화 결과에 의해서 변화 관계에 의한 결과값도 하나의 실수 값으로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함수를 우리가 보통 써왔죠. 그냥 줄여서 실수함수도 아니고 보통 함수라고 해왔던 건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오늘 하려고 하는 벡터 함수의 구조를 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 함수는 실수 하나가 실수값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차원짜리 벡터 구조로 가는 게 벡터 함수입니다. 단 여기 벡터 지난 시간에처럼 배웠던 벡터 구조는 똑같은 벡터 구조인데 고정적인 상수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t에 따라 같이 바뀌는 그런 t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값을 갖는 즉 성분이 함수인 구조는 벡터인 상태의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짜리 구조를 가져니까 2차 벡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3차 벡터 함수 구조를 표현해 놨는데요. 이번에 실수 하나가 역시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2차도 아닌 3차원짜리 벡터로 갔을 때 각각이 그 벡터로 가되 고정 상수 벡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수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공동변수 t에 따라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얘가 t-1, 얘는 t 플러스 1, 얘는 t제곱 이런 식으로 t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 성분을 갖는 그런 벡터 구조를 갖는 이런 함수를 3차원짜리 벡터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과서에서 주로 아까처럼 R 표현도 많이 쓰는데 벡터 함수에서 대문자 F도 쓰고 아까처럼 XY라는 표현도 쓰지만 성분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F1, F2, F3라는 표현도 많이 쓰며 벡터 표현에서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도 했지만 표준 단위 벡터인 IJK 표현 방법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IJK의 1차 결합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벡터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표현할 때는 벡터 구조나 차원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 가서 다음 구조. 그러면 우리가 3차가 아니라 그 밖에 n차 벡터 함수다 라고 하면 하나의 실수가 그 다음 함수 결과값은 벡터로 가는데 n차원짜리 벡터로 가고 벡터 구조를 갖지만 그 성분은 각각은 함수인 즉 성분이 함수인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지난 시간처럼 고정적인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인 그런 벡터를 벡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다시 처음에 제가 했던 처음에 우리가 하는 함수 더 앞에 첫 번째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함수를 보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실수함수까지는 그렇지만 저 옆에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우리는 함수 조금 자세히 표현하면 실수함수를 왜 갑자기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가 아까 그 2차든 3차든 n차든 벡터 구조를 갖는 함수에 비하면 얘는 스칼라 값을 갖는다 해서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표현이나 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알 필요가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기존 오늘 하려고 하는 벡터 함수에 비하면 얘는 스칼라 성분을 갖기 때문에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 건 오늘 시간에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이나 혹은 그 다음 시간에 벡터 함수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같이 공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용어라 이거를 우리가 실수함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벡터 함수하고 같이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용어로 쓸 때는 스칼라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n차 벡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벡터 함수를 우리가 그럼 이제 벡터 함수를 주었을 때 너무 복잡해요. 뭐 구조나 표현이나 이런 건 알았지만 벡터 함수 조금 이따 예지에서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벡터 함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약에 2차원짜리 벡터 함수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벡터기 때문에 벡터를 우리가 평면에다 2차 벡터면 평면에 표현할 수 있고 첫 번째 성분을 우리가 보통 x, 두 번째 성분을 y로 표현할 수 있듯이 단지 고정적인 상수가 아니라 t에 따라 변하지만 첫 번째 성분은 x, 두 번째 성분은 y로서의 영향을 받으므로 x, y로 이렇게 잡아서 마치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썼던 매개방정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낯선 벡터 함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벡터 함수를 이렇게 매개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3차원짜리 벡터 함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3차원짜리 벡터 함수도 역시 첫 번째 성분은 뭐 x, 두 번째 성분은 y, 세 번째 성분은 z. 물론 지금 얘가 만약에 현재 표현 F1, F2, F3라면 얘가 F1, F2, F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개방정식화 시켜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하나 교과서에보다 조금 더 쉬운 거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벡터 함수가 이렇게 t로 보냈는데 벡터 3차원이긴 하지만 각각이 다 t다 라고 하면 얘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 매개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첫 번째를 x, 두 번째를 또 y, 세 번째를 z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렇게 매개방정식을 주면 공동변수 t를 소거해서 x와 y의 z의 관계까지 찾죠.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찾으니까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 방정식은 이 관계를 찾기 이전에 이게 무슨 방정식인 게 보여요. 저게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따라서 얘는 이 방향의 벡터가 즉 t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 1, 1이면 이런 방향으로 지나는 점은 얘가 더해진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런 방향에 평행한 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 방정식을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t를 소거해서 대칭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저 정도를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 뭐 난 저게 무슨 벡터인지 알겠는데 할 수 있지만 이걸 쉬운데도 분석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함수에서 분석하려면 쉬운 걸 때 분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복잡할 때 분석이 되는 거지 쉬운 거 패스하다가 복잡한 식에서 갑자기 매개방정식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서 일부러 쉬운 거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렇게 벡터 함수로 줬지만 대칭식, 매개방정식 또 얘를 다시 앞에서 배웠던 거를 표현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이런 벡터 함수로서 원점을 지나고 이런 방향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매개방정식화 시켜서 벡터 함수를 해석해 보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예제인데요. 교과서 예제 요거가 그리는 곡선을 설명하여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을 각각 x, y, z로 매개방정식화 시켰더니 이제 가로로 써도 보이시면 t의 개수가 이 직선이 지나는 방향에 해당하고 즉 1, 5, 6이라는 이 방향을 지나고 지나는 점은 1과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2점, 2점, 2점을 지나고 t 앞에 있는 개수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t가 지금
실수 전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구간으로 줬는데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가면 그럼 저 구간 t를 조금 제한시켜서 예를 들어서 얘가 0에서 1까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P라는 점에서 이게 P라는 점 지나고 얘하고 방향이 똑같은 V라는 방향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이 직선이 지금 RT가 나타나는 곡선이었다면 T가 0에서 1일 때는 T가 0일 때가 지금 P점을 지날 때고요. 1일 때까지는 얘하고 V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여기까지의 선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T가 예를 들어서 0보다 같거나 크다로 끝났으면 이쪽 반직선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T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반대쪽, 이쪽 반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벡터 함수라도 이 구간 T가 실수 전체 직선을 얘기하는 건지 이와 같이 선분을 얘기하는 건지 반직선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얼마든지 T 조절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칼랍의 길이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구간 T에 따라. 그래서 교과서 이제 4번의 벡터 함수를 한번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표현을 해봤고요. 다시 교과서 이제 1번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1번은 이와 같은 벡터 함수들을 표현해 보아라. 그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표현을 해보라고 했는데 앞에서 배웠듯이 벡터 함수의 표현 방법은 표준 단위 벡터인 ijk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해서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성분이 t세제곱, 두 번째 8t, t의 2t제곱. 두 번째 벡터 함수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세 번째 벡터 함수는 얘를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으로 가지면서 가까운 t 구간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런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저랑 같이 했던 직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함수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얘를 우리가 그렇게 그림으로 갑자기 따라갈 수는 없고요. 조금 있다가 조금 벡터 함수에 대해서 더 공부한 다음에 그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수준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 t는 조금 너무 쉬웠다면 t제곱, t세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을 때 매개방정식화 시켜서 첫 번째 x, 두 번째 y, 세 번째 z를 잡았어요. 잡았을 때 공동 매개 변수 t를 소거해서 x, y, z의 관계를 찾으니까 한꺼번에 관계를 찾아도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상호 관계, 즉 x와 y 관계, 그 다음에 x와 z 관계, y와 z 관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x하고 y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z하고 y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z하고 x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저 상호 관계를 각각 x와 y, 그 다음에 y와 z, 그 다음에 x와 z 저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저 3차 공간에서의 벡터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누군가는 지금 떠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저 관계식 찾았다고 매개방정식 바꾸고 상호 관계를 찾았지만 잘 안 떠오르는데 하시는 분을 위해서 결과 그림을 시각적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얘가 아까 x와 y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제곱 관계, 이 단면 관계만 먼저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y하고 z는 아까 2분의 3제곱 관계, 그 다음에 x하고 z는 세제곱 관계였어요. 단면으로 이렇게 된 걸 3차 공간에 그렸을 때의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얘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얘가 즉 우에서 x, y 단면이 보이게 보이는 그림으로 선을 그리면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y와 z 단면, 즉 흔히 말해서 우리가 3차 공간에서 그렸을 때 보통 3차 공간의 그림을 앞에를 x축, 가로를 y축, 높이 z축 했을 때 이쪽 지금
Y하고 Z 단면 쪽 그 단면으로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고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고리가 각도가 틀어져서 그렇지 요 선인데 지금 보이려고 돌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X하고 Z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그것도 X하고 Z 관계가 보이도록 XZ 단면만 그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포커스를 이쪽으로 다시 맞춰보면요. 양의 방향으로 보면 얘가 2차 곡선이든 3차 곡선이든 이렇게 뒤틀린 듯 올라가는 곡선이라 우리 이 곡선의 이름이 뒤틀린 3차 곡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그 단면에 따라서 식 분석을 해서 얘가 XY 단면, YZ 단면, 그 다음에 XZ 단면이 되면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 한번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 교과서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3번은 2차원 벡터 함수를 나타내는 이거는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가? X좌표가 A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A 사인 세타니까 쟤도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가 A 코사인 T 그 다음에 Y는 A 사인 T이므로 이거는 원에 대한 반지름이 A인 원에 대한 매개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A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매개방정식으로 가지 않아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벡터 함수는 반지름이 A인 원이지 하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원 한번 확인했는데요. 원을 보시면 이렇게 매개방정식이든 벡터 함수든 심지어 그 다음에 제가 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원은 매개방정식 아니면 벡터 함수 심지어 우리가 음함수 제일 고등학교 때 양함수를 처음에 y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불편한 어떤 그 식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음함수로 표현한다 해서 나중에 거의 예로 많이 썼는데 저렇게 매개방정식 또는 벡터함수 또 뭐도 있었어요.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던 극방정식 있었죠. 그래서 극방정식까지 얘네들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14장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 그 원을 이렇게 시작했거나 혹은 예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내가 문제 푸는 도중에 함수의 구조를 벡터 함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음함수로 줬지만 얘를 이렇게 벡터 함수화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걔를 극방정식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너는 반지름이 A인 원에 대해서 지금 너는 극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너는 매개방정식 혹은 벡터 함수가 필요하니까 하면서 그 타입별로 함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식은 이렇게 주어졌지만 내가 문제 푸는 과정 중에 함수의 타입에 따라 얼마든지 표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원 정도는. 나머지도 다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 좋지만 최소한 자주 나오는 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서 이 정도는 공대 학생들한테 제가 볼 때 거의 공식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에 대해서 음함수, 매개방정식, 벡터방정식, 벡터함수, 극방정식까지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원하면 같이 세트로 나오는 함수가 있죠. 원하면 같이 나오는 세트로 나오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가 벡터 함수니까 벡터 함수 버전으로 써놨지만 얘를 뭐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면 매개방정식으로 보고 바꾸니까 지난번 앞에서 연습했듯이 뭐가 보여요? 타원이 보이죠. 그래서 타원 정도도 이렇게 음함수, 매개방정식, 벡터함수를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원짜리 쉬운 예를 했다면 3차 공간으로 와서 조금 전에 했던 예, 즉 뭐가 바뀐 거냐면 얘는 아까는 코사인 t 사인 t의 앞에 개수 a가 있었는데 걔도 좀 단순화시켜서 1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3차 공간에 없었던 2차였던 게 3차로 오면서 그냥 t로 주어졌어요. 이럴 때 얘가 어떤 상태가 됐냐? 그럼 얘와 얘 두 개의 관계는 알아요. x, 이거 y 관계는 알죠. 단면은 누가 봐도 원이죠. x제곱, y제곱은 반지름이 1인 원인 건 아는데 그 다음 이쪽에 있는 z축 성분에 있는 이 t하고의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t하고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xy 단면으로 봤을 때는 반지름이 1인 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 t가 그 0일 때는 t가 0이다가 이 t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즉 판각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거에 맞게 z값도 t가 같이 높아지는 거죠. 즉 얘가 6분의 파일 때는 t가 높이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일 때는 높이가 4분의 파이, 3분의 파일 때는 높이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는 높이가 2분의 파이를 갖는 이런 구조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마다 그 판각마다 그거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높아지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눈에 보이게 이쪽만 그려놨지만 그 다음 돌면서 그거에 맞게 높이가 높아져서 한 바퀴 딱 돌아오면 이렇게 높은 상태. 그러면 더 돌리면 이 파이 넘어서 더 돌리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 원기둥을 타고 회오리처럼 올라가는 요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원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곡선이에요. 마치 우리가 원 수준에 해당하는 벡터 함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라서 요 공식도 거의 이 벡터 함수 자체를 공식화시켜서 외워야 될 정도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선식을 한번 했고요. 그럼 이제 원나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는 처음이라 다 개수를 1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1인 게 아니라 얘가 똑같이 A, 아까 길이가 처음에 A, 얘도 1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A가 아니라 뭐로도 바뀔 수 있어요?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로, C는 여러분이 혼돈되면 C는 일단 1이라고 생각하더라도 A는 1이었다면 조금 전에 얘가 B로 바뀌었을 때는 단면이 타원인 어떤 벡터 함수인데 얘가 T로 올라가니까 마치 아까 원나선 모양이 스프링 모양이었다면 얘는 스프링이 동그란 스프링이 아니라 단면이 타원인 모양을 갖는 그런 스프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t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은 현재 힘들어서 t 앞의 개수를 1로 생각하고 없다 생각해서 그냥 똑같이 올라갔지만 이 t가 여기도 바뀌어서 1이 아니라 2다.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높이가 그만큼 2배 크기로 그 스프링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게 촘촘하게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t가 양이 아니라 음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책에서는 t가 양이다 라고 했지만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럼 t가 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가 음이면. t가 음이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스프링 구조가 아니라 땅을 뚫고 내려가는 굴착기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프링 모양이 되겠죠. 즉 밑으로 내려가는 t가 음이 되는 그런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나선식을 꼭 여기가 A고 똑같이 이렇게 A 1, 1, 1이 아니라 일반화 상수된 A뿐만 아니라 여기가 단면이 B일 수도 있고 C도 꼭 1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T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원나선의 방정식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감이 없을까봐 그 그림에 대해서 예제 하나 더 원나선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주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하나 2로 바꿔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옆에서 보면 스프링인데 위에서 봤을 때가 단면이 약간 타원 모양인 그런 스프링 모양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얘네들이 꼭 2가 아니라 스프링 크기에 따라서 4, 4, 뭐 4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상수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화에 따라서 그 단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t 앞에 붙어 있는 상수에 따라 이 간격들을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네들 상수가 같이 지금 않으면 뭐 단면이 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A와 B와 상수 C배만 했는데요. 여기 T에다도 지금 상수배가 붙을 수 있어요. KT배. 그래서 그냥 T가 아니라 얘를 돌아가는 속도를 빨리. 그래서 2T다. 뭐 아니면 2분의 1T다. 4T다. 그래서 여기 스프링 한 바퀴 돌라서 올라오는 게 아까 2파이였다면 얘는 파이만큼 그러니까 2T 같은 경우는 파이만큼 가도 이미 여기 한 칸이 올라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지금 무리지만 나중에 여기 있는 이 t에도 상수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벡터 함수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벡터 함수 말고 기존의 직교 함수를 좀 벡터 함수로 바꾸는 방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너무 이제 벡터 함수가 선생님이 막 구조 보여주고 바로 너무 막 식으로 들어가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벡터 함수를 좀 쉽게 그나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벡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는 고정적인 상수잖아요. A하고 B하고 C다. 근데 얘처럼 고정 벡터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뭐 공학적으로나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상수 하나에 딱딱 끊어지는 어떤 벡터 포인트로는 힘들다는 거죠. 얘가 연속적인, 얘도 연속적인 뭔가 변화 t에 대한 포인트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변화 t에 따라서 첫 번째는 그 t에 대한 관계식이 저렇게 코사인처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사인처럼, 세 번째 t는 그 t가 들어올 때 그냥 그 t를 갖는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고정적인 상수 벡터에서 뭔가 변화, 지금처럼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 함수를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처음 보자마자 너무 복잡한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벡터 함수의 구조나 의미는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직교 함수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직교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바꾸는 어떠한 표현을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끔 연습 문제에 직교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조금 전에 했던 수준의 간단한 식인데 학생들이 그 부분 즉 직교로 표현된 걸 벡터로 환산을 못해서 들고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연습 문제 버전으로 그렇게 직교 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것부터 기초를 하기 위해서 요 y는 x부터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 y는 x다. 얘가 지금 우리가 벡터 함수도 2차원도 하고 3차원도 하니까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가 2차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잘 알고 있는 이런 직선이죠. y는 x. 그러다 보면 얘의 식의 특징은 이걸 벡터로 점들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 각각의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상태예요. 즉 1이면 1, 2면 2, 3이면 3.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x좌표나 y좌표가 똑같이 t, t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을 잘 아니면 이렇게 상수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 벡터 함수를 y는 x를 3차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역시 이렇게 되겠죠. y는 x. 근데 얘는 조금 전에 단면에서 이 t, t, xy가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건 유지되는데 z값이 0인 상태로 표현되다 보니까 3차 공간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루는 공간이 2차냐
지금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차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TT 0이 아니라 TT 6이 0이 아닌 C로 들어왔다. 그러면 걔는 거꾸로 얘가 Z가 0이 아니라 C니까 이렇게 뭔가 C의 값을 갖는, 즉 X나 Y는 얘처럼 다 똑같은, X, Y는 다 똑같은 값을 갖는 상태의 그런 똑같이 평행한데 C 값이 Z 값이 C의 값을 갖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베타 함수 표현에 해당하는 거. 이 직선이죠, 이 직선.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했다면, 이 직선을 베타 함수로 연습을 했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 똑같은 TT인데 그냥 T1, T1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3차원 Z축이 상수가 아니라 얘와는 다른 뭔가 T라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직선 XY 이 어떤 단면선은 똑같은데 얘가 C가 아니라 어떤 얘도 T2가 뭐 그게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런 값들로 다 바뀔 수 있는 변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얘가 고정 시간이라 여기에는 각각의 모든 C에, 즉 의의 방향이든 뭐든 다 돼서 걔는 이러한 뭐가 되냐면 평면이 되는 거죠. 이런 평면이. 이렇게 평면. 그래서 얘는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을 한번 우리가 선만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면이 아니라 이 간단한 직선을 면으로 표현을 했을 때 3차 공간에서 면으로 표현했을 때 벡터 함수는 이렇게 그냥 t 하나로만 표현할 수 없고 또 다른 변수 t2, 즉 얘가 1일 때 얘도 이쪽도 1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표현된다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x가 1이고 y가 0이다. 저걸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역시 쟤도 이 같은 경우 그림이 3차 공간인데 x는 1이에요. 근데 y가 0이고 근데 z 얘기는 없어요. 그럼 z는 어떤 값이든 다 가지니까 얘가 나타내는 이 직교 방정식이 나타내는 식은 이런 선이었던 거죠. 그럼 이 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여기처럼 x는 1이에요. x는 1. 그리고 y는 0이죠. 근데 z는 모든 값을 다 갖는 t. 이런 상태의 식이 되겠죠. 그 다음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0이 아니고 x가 0이고 y가 1이에요. 그럼 이번에 선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선이죠. 여기가 1. 그러면 z 얘기는 없으니까 모든 실수 t를 다 갖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물론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얘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대신 z좌표는 실수 전체인 이런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x는 1인데 z가 0이다. x는 1인데 z가 0이면 이렇게 y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직선을 나타내겠죠. 역시 얘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x는 1이고 z만 0이지 y 변수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이쪽 의미 방향까지, 물론 얘도 다 의미 방향까지 가질 수 있는데 헷갈릴까봐 제가 양의 방향만 지금 그려서 그렇지 이런 상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쟤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 x는 1, 뭐 y는 0 또는 뭐 z는 0도 아니라 아무것도 안 붙었고 그냥 x는 1이에요. 그럼 x는 1이다 라고 하면
3차 공간에서 y와 z는 무엇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x는 1인데 y와 z만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y도 다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이런 평면 상태인데요. 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려면 x는 1이지만 y는 다 모든 수 가질 수 있고 지금 z도 모든 수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얘네들이 꼭 같은 값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얘도 모든 수는 같지만 같은 1일 때 1, 2일 때 이렇게 tt를 갖는 게 아니므로 또 다른 어떤 성향으로 서로 다르게 변수가 움직여서 t1, t2라는 표현을 써서 저 평면을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교좌표에 있는 거를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뭐 상수 수준 혹은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차 곡선도 있죠. y는 x제곱 혹은 x제곱 플러스 1이다. 얘는 x를 내가 t로 잡으면 y는 t제곱 플러스 1. 우리가 저거 매개방 정식으로도 바꿀 때 보통 x를 t로 바꾸면 y는 ft에서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매개방 정식 했던 걸 벡터 함수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는 x 하나에 따라 그 면이 다 결정된다. 물론 그 2차 평면이었지만 얘는 변수가 3개면서 3차 공간인데 여기 있는 이 z의 결과는 x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y도. 근데 얘네와 얘네가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x는 x대로 y는 y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같은 t가 아니라 다른 t. 그래서 첫 번째 좌표 x를 t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y좌표는 또 다른 독립적인 t로서 t2가 있다면 걔네 둘에 의해서 z좌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교좌표를 우리가 어떤 선이라든지 3차 공간의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는 간단한 아주 간결한 식들을 몇 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시 교과서 예제 5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실린더하고 평면 y 플러스 z는 2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 그거를 뭘로 해달라고 했냐면 벡터 함수로 표현해달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게 평면이면 당연히 원이겠죠. 근데 지금 실린더라고 하는 건 지금 3차 공간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옆에 있는 얘가 있는 걸로 봐서는 3차 공간의 평면 방정식이니까 3차에서 지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3차에서 이런 반지름이 1인 원을 갖는 원 기둥. 그럼 갑자기 얘가 우리가 단면이 원인 건 아는데 얘가 원인 기둥 맞아? 라고 하는 사람에서 참고적으로 힌트를 주면 얘 z의 기가 없는 건 z에 무관하다는 뜻으로 z가 지금처럼 0이든 1이든 뭐 10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 xy 관계를 항상 얘를 유지하는 상태. 즉 이거를 z축으로 늘 그러하듯이 평행이동을 시킨 그림이 된다 보니까 원기둥이 되겠고요. 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면 방정식이죠. 3차 공간에서의 평면 방정식인데 x의 계수가 0인 상태고 y와 z가 1인. 근데 우리가 저 평면은 그림 그리기 제일 쉽게 그리려면 절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절편으로 가도 사실은 그림이 좀 쉽지가 않을 때는 y와 z 단면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쟤는 y하고 z 단면으로 봤을 때 단면이 절편이 둘 다 2를 갖는 이러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저거를 역시 x 멘트가 없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x축으로 쭉 평행이동 시키겠죠. 그럼 x축으로 쭉
X쪽으로 쭉 평행 이동시키면 각도를 지금 그린 각도를 좀 다시 그릴까요? 평행 이동시키게. 이거를 너무 크게 그려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갖다 X쪽으로 쭉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절편이 아까 2들이었죠. 여기 YZ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이런 상태의 평면이 되는 거죠. 이런 평면. 그 평면, 이 평면과 원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그려놓은 상태의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이러한 타원이 될 텐데 그 타원에 대한 어떤 벡터 함수를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뜻을 모르고 그림도 모르고 식으로 찾기는 쉽지 않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과 상황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림 설명 지금 열심히 해서 이런 타원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x와 y 반지름이 1인 원을 지나는 요거니까 그 xy를 벡터 함수, 즉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코사인 t겠죠. y는 사인 t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높이 z는 이 평면을 움직이는 z로서 이 z는 지금 e-y예요. 근데 현재 매개방정식, 즉 벡터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y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e-sin t. 그래서 z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보니까 얘 만나서 생기는 거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x는 코사인 t, y는 sin t. 이 지금 파란색의 xy들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z가 아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e-sin t. 얘를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조금 잠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나선형이 이제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나선형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나선형 함수 아까 일반화된 식으로서 여기가 앞에가 꼭 일은 아니라도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고 여기 그냥 T가 아니라 상수 10배가 될 수 있으며 제가 여기에서도 속도 약간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2파일 수도 있지만 파이로 올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K에 따라서. 그래서 저 K가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K 상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같이 붙여놓은 일반적인 저 나선형이 있고요. 이런 나선형이 있고 그 다음 나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또한 나선형 유형인데요. 결과 그림이 이런데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아까 걔랑 어떻게 자세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그 다음에 z는 2t. 이렇게 되면 아까 했던 나선형과 얘의 차이는 xy 관계는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1인 단면을 지날 거예요. 그런데 y하고 z의 관계가 아까 t였던 게 얘는 2t, 즉 서서히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가 이 간격이 서서히 이렇게 벌어지죠. 훨씬 더 높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마치 이게 t일 때 t 변수에 대한 z값이 우리가 그냥 직선 t가 아니라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간격이 똑같이 이 평각만큼 똑같이 이렇게 아까처럼 z는 t일 때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선형 함수로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면은 역시 이렇게 돼요. 근데 Z축이 그냥 T도 아닌 2T도 아닌 이번엔 뭐가 되냐면 LNT로 바뀌었어요. LNT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LNT 그림이 어떻게 돼요? LNT T와 그 다음에 Z 관계만 따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T가 0일 때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1이 돼서야 서서히 0이 되고 그 다음 굉장히 아까 그 조금 전에 2t하고는 2t는 간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얘는 거의 이렇게 둔화돼서 굉장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서 이렇게 촘촘한 상태의 그림을 분명히 단면은 반지름 1인 원기둥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나선형처럼 스프링 모양이지만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그러면 x와 y가 꼭 이렇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기에 t배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t배. 그럼 x제곱, y제곱이 뭐가 되냐면 t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z성분도 뭐가 됐어요? 지금 z성분도 t죠. 그러다 보니 얘는 x와 y의 관계로만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그림이 어떻게 나오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아까처럼 xy 단면으로 먼저 보면요. xy 단면은 누가 봐도 그 t에 따라서 t가 1이면 반지름이 1인 원, 2면 2인 원 이렇게 단면은 이런 원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z 단면을 구하려면 y가 변화량을 가지면 되는데 세세하게 뭐 y가 1일 때 뭐 2일 때 이렇게 다 따질 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단면 측면에서 y가 0일 때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y가 0일 때 그러면 여기서 y가 0일 때면 x의 제곱은 z제곱이 돼서 z는 x하고 서로 무슨 관계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x 직선 관계예요. 그러면 z하고 x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직선인 거죠. 이런 직선. 똑같은 이 관계에서 이번에 x 변화량을 다 따지기 힘드니까 역시 x가 0일 때로 따져주면요. 0일 때는 y제곱은 역시 z제곱. 그래서 z하고 y 단면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이렇게 y하고 그 다음에 z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직선을 갖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t의 값에 따라 t가 커짐에 따라 반지름도 같이 커지는 xy 단면에 그 다음 yz 단면 이쪽 뒷면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직선이고 그 다음에 xz 단면으로 봐도 직선인 아까 원나선 같은 경우는 단면이 그래도 원을 유지하는데 얘는 원이 서서히 크기가 달라지는 마치 원뿔 상태를 타고 올라가는 얘는 원기둥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원뿔 모양을 타고 가는 그래서 얘만 세 개만 분석하면 단면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러한 원뿔 상태를 타고 가는 그러한 원나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음의 방향은 지금 밑으로 축 그리기도 이제 혼돈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생략해서 그렸지만 밑에 방향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 기둥을 꼭 저렇게 항상 Z축만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아까 Y축하고 지금 Z축을 일부러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 축이 돌아가는 특징은 여기서 Y와 아까 Z를 똑같이 바꾼 거하고 분석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쪽 Y축 방향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가는 그런 상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는 다변수 함수에서 이런 폴드를 배우는데
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형은 이렇게 배우지만 뿔이 이렇게 꼭 Z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Y축으로 혹은 X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아까 이제 비교하려고 Z축으로 이제 Y축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비교한다고 바꿔봤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결과 그림만 너무 이렇게 바로 보여주면 아 이건 뭐 이거지 라고 할 것 같은데 x와 y 단면이 즉 x제곱 y제곱이 t제곱이 아니라 얘는 2t제곱으로 바뀌겠죠. 2의 t제곱 이거의 제곱으로 바뀌겠고요. 그런데 단면이 그러면 원은 원인데 아까 t하고 다르게 굉장히 큰 원을 가지면서 그 x와 z 혹은 y와 z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단면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러면 단면 같은 경우는 얘가 예를 들어서 x 여기에는 이 식에서 2의 z 요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요건 z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면을 y가 0으로 집어넣으면요. y가 0으로 집어넣으면 2t의 제곱 그러면 단면 얘를 0으로 집어넣으면 x제곱은 2의 z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는 뭐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z 이렇게 돼서 z는 ln x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ln으로 넘어가려면 얘가 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ln x 관계 그림으로 가지면 단면이 얘가 x하고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즉 아까 그 원한 소용돌이가 이렇게 밑으로 쭉 높아지는 물론 반대쪽 요거하고 요거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니까 걔도 y x 대신에 y하고 z의 관계도 이런 구조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을 갖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선형 중에 하나인데 앞에 있는 조금 전에 분석한 거하고 방식이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분석해서 아 그래 이 그래프 유형은 어떨 건가 하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한테 각자 퀴즈로 남기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 떠올리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벡터 함수 공부했는데 지금 교과서 극한은 아직 못 들어갔고요. 벡터 함수 특히 그래프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